예, 안녕하십니까. 박인종 회사입니다. 오늘은 제 11강으로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에서 어떤 결정사항이 있는가, 또 필요한 소리가 무엇인가, 이걸 알아보려 하겠습니다. 자, 보통 이제 우리나라가 어쨌든 개인 자영업자가 590만 명, 법인이 70만 개 이렇다는 얘기는 개인이 이제 거의 9배 정도 있는데, 이 이유가, 물론 개인은 이제 거의 1인 창업이죠. 본인 아니면 부부, 아니면 가족, 아니면 한두 명의 알바 쓴다든가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개인사업 이유는 초기에 어떻게 매출이나 이익이 나올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있고, 일단 나 혼자만 해도 직접 한번 시장과 마케팅을 처음 해보겠다, 뭐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나 혼자 먼저 일단 살아야 되겠다. 내 벌이라도 벌어야 되겠다. 한자로 아생 연후에 살타라고, 내가 살아야 전투에 나가서 적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이런 거 생각, 또 뭐 회사 자금을 이제 개인 사업자들은 어느 정도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지만, 법인은 월급이라는 정식 절차를 통해서 쓸 수 있다는 것,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아무래도 개인이 일단 초기에 선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법인의 급여도 어느 정도 일정하게 정해놓으면, 이익만큼 정해놓으면 어느 정도 뭐 그 수익에 따라서 마음대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별로 문제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통장을 법인은 맞추고 개인은 통장에 대해서 별로 맞추는 거에 대한 사업자 통장에 대한 생각이 없는데, 요새는 사업자 통장 제도가 시행되면서 사실 개인도 통장 거래를 제대로 해야 됩니다. 실제 OECD 국가 중에서 한국이 현금 외에 전자결제나 신용카드에 대한 매출 비율, 이런 거래 비율이 86%로 굉장히 최고 높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선진국 OECD 가더라도 캐시 올리 뭐 이런데 현금만 받는다 이런 데도 꽤 있고, 신용카드가 안 되는 가게도 꽤 있고, 전자결제가 안 되는 데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나라는 개인사업자건 법인사업자건 이미 모든 매출대금이나 매입대금이 다 금융 온라인 통장으로, 신용카드와 또 온라인 이걸로 해서 이체된다고 볼 수 있고요. 실제 또 많은 그 집 앞에 있는 지점들이 없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다 인터넷 뱅킹을 하게 되기 때문에 온라인 거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도 이제 그래도 개인이 좀 편하다. 어쨌든 단일 종합세를 한 번만 내면 다 되는 거니고, 법인은 자기 월급을 비용으로 뺀 나머지 법인세를 이제 내고 난 나머지 잉여금에 대해서 나중에 배당을 받는다 하더라도 배당소득세는 법인세를 이미 낸 것이고, 그 자기 근로소득세 합산이 돼가지고 종합소득세를 합산하는데, 이럴 때 이제 조금 더 세금이 내지 않느냐 이런 얘기인데, 2억까지는 11%의 세율이지만 또 2억까지의 배당에 대해서는 이제 11%의 세액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사실 그 법인의 이 2억까지에 대해서는 설사 그것이 잉여금으로 배분돼가지고 대표의 근로소득이 합산된다 하더라도 이중과세의 절대이익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이와 같이 별로 차이가 없다, 이런 걸 알 수가 있고, 그 다음 이제 개인사업자가 또 법인 전환해야 되는 이 중에 하나가 한 3, 4년 전부터 실시되고 있고 앞으로 더 강화되는 손실신고 확인 제도가 때문입니다. 손실신고 확인 제도는 도소매의 경우는 15억 이상, 제조업은 5억 이상, 서비스업은 제조업은 7.5억 원 이상, 서비스업은 5억 원 이상에 대해서는 이제 회계사나 세무사의 손실신고 확인 서명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것은 거의 세무실사와 같은 거기 때문에 성실하지 않은 숫자, 즉 비용이나 전표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전자매입, 또 신용카드 거래, 아니면 또 그 급여의 자료, 또 원천징수 자료, 또 적법한 어떤 그 합리적인 적격 증빙이 없으면 비용으로 인정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 사소한 비용도 전부 다 사소한 것들도 전표를 쓰고 관련 영수증이라도 첨부하고, 현금 영수증, 기타 개인 영수증 첨부해서 넣어야 되고, 또 그런 비용이 전체 매출과 이런 거에 비해서 합리적이어야 성실한 신고로서 회계사나 세무사 서명할 수가 있지, 이거를 제대로 성실한 것도 확인하지 않고 서명했다가는 회계사 세무사 자격정지도 당할 수가 있고, 퇴출 당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게 거의 세무의 예비시스와 똑같은 거기 때문에, 이젠 개인사업자가 어느 정도 매출이 크면은 이제 개인사업자 버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법인 전환을 많이 하고 있다, 그런 얘기죠. 이제 도소매업도 15억이라는 얘기인데, 도소매업은 마진도 별로 없고 그냥 전화 한 통으로 그냥 끝나는 거니까 금방 매출액 15억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들 법인으로 전환 요인이 있다, 그런 얘기죠. 또한 소규모 단계에서는 이제 또
내가 만약에 프랜차이즈다. 그럼 가맹점 같이 소규모한 개인사업자를 하지만 내가 이제 어느 정도 다른 브랜드를 통해서 만들어가지고 가맹 본부가 됐다. 그것은 이제 규모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중대기업이 되기 때문에 법인으로 전환이 돼야 되겠다. 그런 얘기죠. 이 법인 전환에 대해서는 제가 2016년에 우리 안세 직영전원에다 기고한 내용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회계혁명과 저제도학이라는 책 역시 여기 27페이지에 잘 써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칠판을 보면서 개인사업자가 법인 전환할 때 어떠한 것을 결정해야 될 것이냐 이걸 한번 보기로 하죠. 먼저 회사 명칭 결정 당연한 것이죠. 등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검색할 수도 있어요. 서치할 수 있고 법무사 통해서 동일 관내에 동일 명칭이 있는지를 봐서 동일 명칭이면 일단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앞에다 뭘 다른 수식어를 붙이거나 증 안 되면 자기의 승이라도 갖다 붙여서 그렇게 해야 회사 명칭이 결정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 본점 소액지는 확정한다. 그래서 임대 장소면 한일 임대 장소 계약서에 있으면 되고, 그 비공유업종 소리도 안 나고 별로 이런 컴퓨터로 뭐 일하는 건 전부 다 소리가 안 나잖아요. 그죠? 자기만 소리 들리니까 이런 비공유업종은 자기 집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본점소액지가. 그다음 인적 자원, 인적 인원을 결정해야 되죠. 일반적으로 이사 3인과 감사 3인인데 이건 옛날 얘기고, 자본금 10억 이내면 이사 1명도 가능하다. 굉장히 편하죠. 자기 혼자 아니면 배우자 혼자, 자기는 직원, 배우자가 직원이고 자기 혼자 이사. 근데 대표 이사라는 말은 없죠. 왜냐하면 3명일 때 대표지만 1명의 이사면 이사는 이사지 대표라는 말은 쓰지 못하죠. 그럼 이제 사업 목적을 결정해야 됩니다. 업종별 편 정관 등이 다 산자 뭐 여기서 많이 나와 있습니다. 뭐 인터넷에 두들겨 보면 무료로도 많이 나오죠. 자, 별도의 특이사항이 있으면 그걸 기재해서 법무사 통해서 기재하면 된다. 그래가지고 등기를 하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자본금을 결정해야 된다. 자본금은 옛날에는 이제 한 7, 8년 전이지만 5천만 원까지의 최소 자본 규정이 있어가지고 사실 법인 설립이 굉장히 진입 장애가 됐고요. 설립이 잘 안 됐어요. 5천만 원이라는 불입을 넣었다 뺐다 할 수도 없고, 넣었다 빼면 그것은 횡령이 되고, 조달하려면 5천만 원 현금이 당장 있기가 이렇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은행에서 빌리기도 하고, 뭐, 사채업자한테 빌리기도 하는데, 그게 전부 다가 다시 빼줘야 되기 때문에 고급 이자율, 고율 이자율이고, 그래서 불법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100원으로 낮췄습니다. 그래서 최소 기재액이다. 이렇게 돼 있고, 이거에 대한 필요서류가 이사, 감사의 인감증명서 한 통, 취임승낙서나 위임자, 인감도장을 잘 찍어야 돼. 잘못 찍어가지고 반쪽만 찍힌다든가 한쪽이 훼손되면은 이건 빠꾸당해요. 그래서 이제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정자 잘 날인하고, 주인의 초본이 한 통 있어야 되고, 주주와 대표 설립 발기인의 명의에 자본금 납입증명서 아니면 통장 잔고 증명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거래은행에서 이걸 띄워주면 이걸 첨부해가지고 법무사가 그 정관 작성해서 이제 그대로 등기소에 내면은 법인 설립 등기가 약 일주일 내에 법인 설립 등기가 나오고, 등기부등본이 나오면 그것과 같이 자기 주민등록번호는 필요 없고 이제는 이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내면은 이제 완전히 자기가 법인으로서 출범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그것이 커지면 언젠가 장외시장부터 그다음 코스닥 시장 상장까지 등록해서 국민 공익한테 가치를 주는 회사가 될 수 있죠. 물론 좋은 일을 해야만 되는 것이고, 여기서 뭐 자본 거래 장난이나 이런 걸 하면은 것은 절대 사회 공익에 피해가 되니까 그런 일을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박윤정 회계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